네, 오늘은 대부분의 섹터가 골고루 잘 갔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짚어본 섹터들뿐만 아니라 AI, 철강주들도 정말 잘 갔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은 효성중공업인데 시총이 1조가 넘는데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승폭을 조금 줄였긴 했지만 실적이 잘 나왔었고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모로 주가에 좀 보탬이 되는 것 같은데 과연 내일도 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yes or no 의견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효성중공업은 의견이 갈렸습니다. 지금 상한가의 신고까지만 더 갈 거라는 그런 확고한 모멘텀이 보이시나요? 횡보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일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물론 이번 실적에서 크게 이제 기대를 했던 부분은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에서 8%의 영업이익률이 나왔다는 점이 좀 크게 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은 지금은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HD 현대일렉트릭과 같이 지금 이제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북미 그리고 이제 중동 그리고 유럽까지 계속 확산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일단 유럽이 비중이 한 40%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이제 북미 쪽이나 중동 쪽으로 좀 가고는 있는데 이미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부터 결국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변압기의 수요가 서유럽이나 북유럽 쪽에 강하게 좀 나오고 있고 북미는 이미 인프라 자체가 지금 50년 만에 가장 큰 투자가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굴삭기뿐만 아니라 이런 변압기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크고 최근에는 이런 전기차 침투율이 빠르게 지금 올라오게 되면서 이런 변압기 수요가 지금 교체 수요 자체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사실 글로벌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기계나 이런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사실 끊임없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우디에 있는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계속 꾸준하게 시설 자체가 계속 신재생이나 관련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변압기 관련은 아직까지 초입 단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물론 애널리스트 리포트 자체가 목표가 18만 원, 19만 원 잡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차이는 있지는 않지만은 사실 애널리스트 목표가는 결국에는 꾸준하게 실적이 계속 나오면은 계속 목표가를 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기계와 이런 변압기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주가는 우상향할 거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은 두 분의 의견이 나눴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알체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챗GPT를 겨냥해서 하이퍼클로버 X를 출시하는데 이게 다음 달에 공개가 된다고 하죠. 알체라가 관련주로 묶이면서 또 장마감 때 상한가까지 갔는데 내일도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알체라는 두 분 다 예스 의견 주셨습니다. 이슈가 나올 때마다 엄청난 급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전고점까지 이렇게 다시 가게 될까요? 알체라 직원들 인터뷰 쇼츠가 유튜브에 보면 있던데 네. 대부분의 직원들 표정이 굉장히 좀 밝은 표정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한 170명에서 300명 가까이 늘어난 상태이기도 하고 해외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고 과거 1년 전 CEO 인터뷰를 본다라고 하면 그린 쪽, 헬스케어 그리고 핀테크 쪽에 관련된 투자 부분들 그리고 향후 성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AI의 역할이 어떻게 딥러닝을 하고 진행이 되고 회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솔트룩스를 중심으로 제가 시장 대응을 말씀을 드렸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솔트룩스가 장중에 한 24%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시장이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장을 연 건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메타가 대응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구글까지 들어오는 형상인 것 같은데 뒤늦게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투자 부분들이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과거 검색 시장이 자리 잡는데 한 2년 반 정도 걸렸다라고 하면 아마 챗 GPT를 중심으로 AI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빠른 부분들을 메타가 보여줬던 결과론적인 흐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를 중심으로 좀 시장 대응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그 대장이 바로 이제 솔트룩스와 알체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은 좀 클 수 있지만 AI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를 중심으로 여는 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열어져 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에도 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에서 주가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봐서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인터뷰 쇼츠가 있다. 우리 하프가드님께서는 밝으면 안 좋은 거 아니냐, 바빠서 찌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말씀을 하시네요. 차장님도 좀 회사 인터뷰하면 표정이 좀 더 밝아지시겠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알체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끝없이 하락하던 동국제강이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잠정 실적 발표인데 잘 나왔죠. 상한가로 마감한 동국제강, 내일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동국제강도 두 분 다 S를 두셨습니다. 주가의 추세 자체가 이제 우상향으로 전환이 된 건가요? 네, 뭐 그렇다 좀 볼 수도 있고 결국에는 지금 경기 회복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뭐 후판 쪽도 있고 이런 네. 공판이나 이런 건설 쪽에 들어가는 철근 관련 수요가 있음에 따라서 이제 좋기는 한데 물론 아직까지는 건설 경기는 아직 회복이 좀 안 된 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자동차나 이제 철강에 대한 이런 강판에 대한 이슈는 계속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오늘 이제 4시에 이제 중국 쪽에서 지금 경기 소비에 대한 이제 정책 발표가 지금 이제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나 이런 전반적인 경기 흐름에 따라서 경기 부양책이 크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내일도 동국제강이나 철강이나 이 관련 소비주들이 좀 크게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국제강은 제일 중요한 거는 건설 시장도 좀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다른 철강 수요가 있는 뭐 조선이나 아니면 건설 쪽에 대한 이쪽에 대한 퍼포먼스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만으로도 주가는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강 가격도 좀 오르면서 실적 개선이 함께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국제강은 두 분 다 예스로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특징주 짚어봤으니까 공략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과장님의 하나오션은 수익을 또 많이 낸 거를 여러 번 리뷰해 드렸으니까 오늘은 차장님의 종목인 뉴인텍 한번 리뷰를 들어볼게요. 지금 20% 넘게 수익을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마감쯤에 약간 밀리긴 했어요. 리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좀 굉장히 좀 저가 평가 부분을 받았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동차에 들어간 2차 전지 변압기에 대한 부분들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생산량 자체가 3분기, 4분기에 180만 대까지 좀 늘어나는 형상이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주가가 그럼 오늘의 변동성이 있었냐라고 하면 지난주 금요일까지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거래가 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희석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좀 거래량을 싣고 착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유통 물량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유상증자 전후 물량에 대한 소화 부분을 갖고 추가적으로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변압기는 현재 국내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크게 무리 없이 나온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뉴인텍 20% 넘는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이 종목을 따라갈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내일은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봐야 될지 두 분이 직접 고른 공략주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 파마리서치랑 아모레퍼시픽. 두 분 다 뭔가 미용 쪽을 가져오셨네요. 미모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예. 물론 그동안 이제 중소형 화장품들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실적도 잘 났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진짜 몇 년 만에 좀 추천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번 2분기 실적에서는 면밀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사실 조금은 이제 북미 시장이나 일본 시장, 동남아 시장, 유럽 시장 같이 좀 탈중국화의 이제 전반적인 좀 구조적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기업들이 이런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그래서 주가는 충분히 좀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라네즈나 이너스프리와 같은 중저가 같은 경우는 2분기 같은 게 618 이벤트에서도 생각보다 호조세를 좀 보였었지만은 이런 가장 큰 설화수 같은 고가에 대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은 부진을 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입니다. 워낙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는 로컬 브랜드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에스터로드나 이런 로레알 같은 고가 브랜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국 쪽은 오히려 침투율이 훨씬 더 높아졌던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쪽은 이제 어느 정도 포기를 하더라도 북미 시장에서 이번에 2배 이상 성장이 나왔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 비중이 대략 한 35% 정도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이번에 빠르게 이제 줄어들고 있고 아마 이번 3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중국 쪽에 대한 부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이제 북미 쪽과 이런 일본 동남아 쪽에 대한 이런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조금 시장이 바뀌었던 부분,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에 대한 변화도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이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진짜 저점 부분에 있는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짧게 잡긴 했습니다. 한 13만 원 정도는 잡기는 했는데 결국 이것도 3분기 실적에서 얼마만큼 변하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13만 원까지는 충분히 유효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고점을 뛰어넘는 13만 원을 목표가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들어봤고요. 파마리서치를 사장님은 가져오셨어요. 올해 좀 어마무시하게 올랐었는데 눌림목을 좀 줄 때 기회로 삼아보자. 2분기 특히 이제 상반기를 중심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의료기기 쪽일 것 같고요. 리오프닝 부분들이 화장품 업체들한테도 긍정적인 흐름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ROE 같은 경우가 매출액 대비 한 40% 정도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한 540억, 영업이익이 한 224억 정도 예상하는 흐름들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중순에 실적 발표 전후로는 주가는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안정적인 실적이 그러면 상반기에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네. 리쥬랑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주년이거든요. 이제 시장에 나온 지. 그렇기 예. 때문에 추가적인 발현이 될 수 있는 신제품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레퍼런스를 갖고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들을 하반기에도 그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파마리서치가 그래도 의사분들 레퍼런스를 좀 들어보면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보자라고 해서 파마리서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5만 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2만 5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미용 관련한 종목들로 뭔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위주로 가지고 오셨네요. 파마리서치도 15만 원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상경 차장 그리고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